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취약하게 태어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니까 이제 불안으로 이제 공황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되게 우리가 시각적 자극이나 뭐 청각적 자극에 의해서 이게 딱 자극이 들어오면 보통은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앞에 있거나 아니면 뭐가 건물이 무너지고 있거나 이럴 땐 바로 피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시상이라고 하는 자극을 거르는 부위를 거치지도 않고 빨리 피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회피하게 하는 그런 뇌 기전이 바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자극이 딱 오자마자 바로 피하게 하는. 우리도 왜 뭔가 지나가면 바로 그냥 생각도 하기 전에 피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뇌의 어떤 중심부를 거치지 않은 반응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죠.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공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팍 피해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뇌 시상을 통과해가지고 이 전전두엽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생각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참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낼 수 있는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공황에 너무 눌려버려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상을 통과해서 전전두엽까지 가게 해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의 차이가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가 아닌데도 스트레스로 반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왜 생기느냐. 어렸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한번 맞고 나서 무서운 걸 경험하게 되면 보지도 않은 채로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불안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은 뇌의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잘 조절한 사람들이 생기고 시상을 통과해서 전전두엽이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생각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은 취약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약성이 돼서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루틴하게 우선 공장 같이 오면은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는 이제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 편도를 많이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위로 막 증상이 올라가는 걸 편도를 조절하고 인지행동 치료는 이 전전두엽을 많이 컨트롤하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병합을 할 때 많이 이제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그냥 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공황 발작만 뭐 잠깐 일어나다 말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약물 치료 조금만 하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 공황장애 환자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3분의 1 미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죠. 근데 폭발을 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 두 가지를 꼭 병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하고요. 그걸 잘 병합했을 때 7, 80% 이상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10 내지 20%. 그러니까 치료 저항적 공황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치료 저항적인 공황장애를 빼놓고는 반응이 두 개를 병합을 하면 보통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훈련을 사실은 하시면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제 이건 마인드풀니스는 이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냇물에다가 발을 담궜어요. 그럼 시냇물이 발에 느껴지는 것도 있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기분이 좀 상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만 집중을 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집중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집중을 근데 어디에 하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소리,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느낌, 오각 이런 데 다 집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반화가 돼서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뭐 이를 닦는다든지 지금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도 지금 미리 일어나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집중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네트워크가 아까 마치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 생각하지 않고 나타나는 반응이 없어지고 생각하고 되는 것이 강화되듯이 뇌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집중을 하게 되면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딴 생각하고 지내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면서 뇌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고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판단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왜냐하면 우리 경험의 네트워크 알고리즘 안에서 무서운 걸 경험했으면 무서운 걸 피하라고 그 알고리즘이 돼 있고, 무서운 거 아니면 해도 된다. 아니면은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극복해라. 그게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그 회피냐 아니면 도전하느냐 요 네트워크 이제 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개입하는 게 판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판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지만 자기 안에서는 다 맞는 판단이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힘들었던 사람은 다 모든 거를 힘들게 느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판단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그 옛날에 잘못됐던 현실적이지 않은 판단을 슬슬 교정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은 생각일 뿐 진짜 사실은 아닌지 모른다. 사실은 아니다. 특히 꼬리 물 때는 100% 아니다. 꼬리 물면은 되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있었다가 더 나가가지고 야 이거 최악이 되면 어떡하지?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따름이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이지 사실이 절대로 아닌데, 그리고 내 알고리즘 안에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냥 표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닌데 자꾸 실제랑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인드풀니스는 그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상이라고 해서 뇌 아까 이제 그 생각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를 통해서 시상에서 뻗어나가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전두엽도 들어가 있고요. 시각적인 거는 그쪽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자극이 딱 들어갈 때 거르는 그 시상 부위가 중심적으로 돼서 집중을 계속 유지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 가지 뇌 부위랑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뇌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판단이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내려놓거나 이럴 때는 이 전전두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연관되고, 시각적이나 아니면 뭐 공간적인 거를 관여하거나 아니면 내려놓기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다든지, 멍 때리는 것도 일종의 멍을 때리게끔 뇌에 집중하는 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멍 때리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네트워크가 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전부, 그러니까 아주 밑에 숨 쉬고 뭐 이런 부분 빼놓고 많은 부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각적인 데 집중을 해야 되면 후두부와 시상 부위가 활성화가 많이 되죠. 여기 연결된 부위가 많이 되고,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라봐. 내가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막 이거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바라볼 때는 이 시상과 이 앞부분에 이성을 담당하는 이런 뇌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네트워크는 다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살살살살 달라지죠.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아주 간단히 얘기할 때, 우리 뭔가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싸우느냐 회피하느냐, 그 두 가지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실은 얘가 피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자기 경험에 따라서 뇌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거는 변연계라고 그러죠. 변연계,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편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이제 피해라. 편도는 힘든 경험이 있으면 이 기억을 빨리 끌어내가지고 피해라 라고는 신호를 보내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기억을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기억이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피했지, 이럴 때 내가 싸웠지 라고 하는, 싸워서 이겼으면은 이제는 싸우라는 신호가 이럴 때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졌어요,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럼 피하라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큐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편도가 그때
졌을 때, 낮에는 많이 힘들었을 때, 트라우마가 됐을 때는 너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모든 걸 피하게끔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왜곡이 돼가지고 피하게끔 만드는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거 변형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판단 기능이 크게 없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시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대개는 해결을 해주죠. 이렇게 안 무서워, 이렇게 가보자, 싸우자.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키워줬던 아주 중요했던 엄마 아빠 내지는 뭐 할머니 뭐 중요했던 사람이 했던 말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착한 여자 만나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착한 남자 만나라 그랬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고생을 하는구나.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위험한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자기한테는.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남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알고리즘 속에 만들어져 있는, 부모가 만들어준 알고리즘인데 내가 혼자서 독립하면서 그걸 검증을 해나가죠. 근데 왜곡이 돼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피하지 말아야 될 때 자꾸 피하게 되고,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미그달라가 활성화가 많이 된 채로 피하게 되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회피 반응이 많아지고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고, 직업생활도 못하고 능력도 없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아미그달라가 막 활성화되더라도 이게 컨트롤을 하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마인드풀니스는 긍정도 부정도 뭐 좋아, 있는 대로만 봐라, 현재에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아미그달라가 옛날 신호가 이럴 땐 피하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도 이건 맞아,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그랬지 라고 조절하는 부위가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 강화가 되는 거죠.